그 용기의 뿌리는요, 자기 확신입니다. 당부드리는데요, 확신 없이 용기 내지 마세요. 용기가 안 생기면 용기가 안 난 상태로 사시는 게 여러분들 삶에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은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수비를 할 때예요. 용기를 만드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억지로 우겨서 만드는 용기는 위험하지만 이 레시피대로 만드는 용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용기는 여러분들이 사실 8가지 레시피를 지키면 용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용기는 자동으로 나와요. 8가지를 다 채울 필요도 없이 8가지 중에서 한 5가지만 채워도 용기가 스멀스멀 간 보면서 올라옵니다. 좀 준비가 덜 됐지만 그래도 가도 될 것 같은데? 확률이 50% 이상인데? 약간의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가볼래?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충동질하기 시작할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이 용기의 8가지 레시피를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확신 한 숟갈. 자, 자책도 하지 말고 자기 혐오도 하지 말고 부풀려서 자만하지도 말고 딱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본인을 캐릭터, 스탯창을 딱 본다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는 캐릭터의 장점과 단점과 포지션과 성향이 뭔지 파악하는 것. 나에 대해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아는 것 한 스푼 넣으세요.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옮긴다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이룸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목표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자빠졌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너무 당연한 건데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원하는 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납득을 한 내가 원하는 거야, 나 저거 원해, 저걸 가지고 나서 현타가 올 것 같지는 않아, 요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옳은 선택을 내렸다는 것. 옳은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거,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나중에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한다라는 확신이 드는지가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단에 대한 확신 한 숟갈. 이 세 가지가 자기 확신의 세 가지 요인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면 그 원하는 것을 달성할 만한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탐색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힘입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수단이 최선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내가 고른 과정, 방법,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어느 정도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세 가지 세 번째 레시피 준비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스로 목표를, 그 행동을 해내거나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무 준비도 없는데 난 충분히 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자, 객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나와 동일한 목표를 쫓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 그 행동에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다면 내가 최소한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이 네 번째 레시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려면 좀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허들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는 본인이 삽질을 하고 있었다면 뭐야, 난 이미 진작에 자격이 갖춰져 있었는데 내가 괜히 지레 겁먹고 있었네 라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좀 아니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네 번째 레시피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돌진하게 만들어줘요.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주변의 것들은 살피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직진하는 강점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용기라는 하나의 감정의 흐름에 올라타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보험처럼 미리미리 해놓고 용기에 탑승하시는 게 좋아요. 용기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요. 약간 각성 상태에 접어들어서 괜찮아 이렇게 돼요. 안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용기에 약발해서 하차를 하게 되면 정신이 확 들면서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도 나중에 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용기를 내기 전에, 용기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기 전에 내 불안을 따라서, 나의 두려움을 따라서 뭘 대비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됐나? 나중에 내가 용기를 내서 막 돌진할 때 쾅!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뭐가 좀 거슬리는데? 뭐가 좀 걱정되는데?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내가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대비를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5번째 레시피도 갖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하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희망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희망을 갖추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을 해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꾸 이 희망이, 원래 희망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예요. 용기보다는 조금 희망이 순하고 조금 더 앞에 오는 애입니다. 희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용기에 탑승을 해요. 근데 희망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희망이 올 때마다 거절한다 뿐이지 희망은 사실 내 삶에서 되게 자주 찾아와요. 근데 그 희망하고 손을 딱 잡으려면은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트라우마 치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발발발 떨고 내가 막 일상생활 불가능하고 이걸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의 기억이 현재 여러분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면 그건 다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셔서 그때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해소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을 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나면은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와 여러분들 사이에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내 상태와 현재의 내 상태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거와 현재의 나를 잇다 보면 이 곡선의 각도가 보이고 당연히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도 곡선의 각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제가 이미 전에 영혼학교 수업 시간의 달 특강에서 과거, 현재, 미래 수업에서 얘기도 드렸고요. 치유의 길, 성장의 길, 번영의 길에서도 이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복습을 해보세요. 7번째, 원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자주 떠올릴 것.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서 나를 끌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만 품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은 방어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은 쟁취를 해야 되고 돌진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용기가 나려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더 높은 단계의 즐거움과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용기는요, 희망과 사랑과 열망과 즐거움을 먹고 커요. 용기의 등치가 커지려면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아직 안 이뤘어요. 근데 그것들을 떠올리면 그게 실존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무에서 유를 뽑으세요. 미래에 말뚝을 박으셔서 거기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공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되도록 명료해야 되고요. 자주 하셔야 돼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약발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자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레시피는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추세요. 방금 앞 단계에서 내가 정말 꿈꾸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본인을 막 설득을 했을 텐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 목표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시켜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저걸 좋아해, 저걸 원해. 하지만 저게 없어도 내 삶은 문제가 없어 라는 쿨한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원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이뤄져야지만 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올인을 해버리고 의지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더 커져요.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저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비참해질 것 같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 황홀한 목표가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긍정적인 요인을 다 활용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도록 내 마음에 마이너한 파장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걸 가지는데 실패해도 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마지막 레시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게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삶은 아무 문제 없고 충분히 나는 지금의 상태에서도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저게 이루어지지 않은 내 삶을 비통해라고 디폴트를 목표로 두면 안 돼요. 디폴트를 현재로 두고 저건 가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너무 갖고 싶네?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 안 가져도 내 삶은 썩 괜찮아.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 내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꿈이어도 그 꿈을 못 이뤘다고 내가 날 미워할 이유는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는 충분히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구는 팍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스멀스멀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적당히 나오기도 하고 그게 바로 뿌리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 뿌리를 내린 나무가 조금 더 쑥쑥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만 하고 이 용기가 발생할 만한 요구 조건을 잘 채워줬느냐에 따라서 용기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